안녕하세요. 노후이 미덕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한 인생을 위해 찾아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오늘은 현대사회에서 부부 관계를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 신호들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부부 관계에서 신뢰가 깨지기 시작하는 순간을 미리 알아챘더라면 하는 후회가 가장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계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위험, 신호들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신호는 소통 패턴의 변화입니다. 평소와 다르게 대화가 현저히 줄어들거나 대화 주제가 일상적인 것들로만 제한되는 경우가 있죠. 특히 감정적인 교류나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깊이 있는 대화가 사라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두 번째는 일상 습관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갑자기 운동이나 자기 관리에 지나치게 몰두하거나 반대로 가정생활에 무관심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변화는 단순한 취미 생활의 변화가 아닌 더 깊은 심리적 변화를 암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목할 것은 디지털 생활의 변화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스마트폰은 우리 생활의 중심이 되었죠. 갑자기 비밀번호를 자주 바꾸거나 메시지가 올 때마다 극도로 긴장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신호들이 보인다고 해서 반드시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들이 지속적으로 관찰된다면 배우자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부부 관계의 핵심은 결국 신뢰와 소통에 있기 때문이죠. 네 번째로 주목해야 할 신호는 감정 표현 방식의 변화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로 감정의 교류를 꼽습니다. 특히 부부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죠. 갑자기 과도하게 짜증을 내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무심해지는 것은 관계의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함께 웃고 이야기를 나누던 배우자가 갑자기 감정 표현을 거의 하지 않게 된다면 이는 심리적 거리두기의 시작일 수 있어요. 또는 사소한 일에도 과도하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죄책감이나 스트레스가 쌓여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죠. 다섯 번째 신호는 취미 생활과 여가 시간의 변화입니다. 부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급격히 줄어들거나 새로운 취미를 핑계로 혼자만의 시간을 지나치게 늘리는 경우를 주의해야 합니다. 물론 개인의 시간과 공간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나치면 관계의 균열로 이어질 수 있죠. 예전에는 주말마다 함께 산책을 하거나 영화를 보던 부부가 있었다고 해볼까요? 어느 순간부터 피곤하다, 약속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함께하는 시간이 크게 줄었다면 이는 심각한 경고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변화가 점진적이 아닌 급격하게 일어난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해요. 여섯 번째로 살펴볼 것은 재정관리 방식의 변화입니다. 갑자기 지출 패턴이 바뀌거나 평소와 다르게 재정적인 결정을 혼자 내리기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큰 지출이 있을 때 항상 상의하던 사람이 갑자기 독단적인 결정을 내리기 시작한다면 이는 관계의 신뢰도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특히 평소와 다른 패턴의 소비, 예를 들어 설명하기 어려운 현금 인출이나 평소에 하지 않던 고가의 물품 구매 등이 발견된다면 더욱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소비 습관의 변화가 아닌 더 깊은 관계의 문제를 암시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일곱 번째로 주목할 신호는 사회적 관계망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최근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부 관계의 위기를 겪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급격히 늘리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새로운 모임이나 친구들과의 약속이 크게 늘어나는 경우가 있죠. 직장 회식이 있어서, 동창회가 있어서, 친구가 힘들어서 만나야 해서 등 다양한 이유를 대며 외출이 잦아지는 겁니다. 물론 건강한 사회생활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갑작스럽게 일어나고 그 이유가 모호하다면 주의가 필요해요. 8번째 신호는 생활 리듬의 변화입니다.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매우 중요한데요. 갑자기 수면 패턴이 바뀌거나 식사 시간이 불규칙해지는 것은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와 다르게 늦은 시간까지 깨어 있거나 새벽에 자주 깨는 등의 변화가 생긴다면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스트레스나 불안감이 이러한 생활 리듬의 변화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갑자기 혼자만의 시간을 더 많이 가지려 하거나 가족과의 식사 시간을 자주 거르는 것도 관계의 변화를 암시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9번째로 살펴볼 것은 외모 관리 습관의 변화입니다. 자기 관리는 매우 중요하지만 갑작스러운 변화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갑자기 과도한 다이어트를 시작하거나 평소와 다르게 옷차림이나 화장에 큰 변화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변화가 단순한 자기 관리가 아닌 새로운 관계나 변화를 추구하는 신호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이런 변화가 배우자와는 전혀 공유되지 않고 혼자만의 비밀처럼 진행된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하죠. 물론 자기 관리와 변화는 긍정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가족과 공유되지 않고 오히려 거리감을 만들어내는 요소가 된다면 관계의 위기 신호로 봐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10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신호인 신뢰도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부부 상담 전문가들이 가장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신뢰의 문제인데요. 신뢰는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작은 균열이 시간이 지나면서 큰 문제로 발전하는 거죠. 예를 들어 배우자가 전화를 받을 때 자리를 피하거나 특정 대화 주제를 의도적으로 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과거에는 자연스럽게 공유하던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죠.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결국 큰 신뢰의 균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신호들이 나타났을 때 대처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감지했을 때 크게 두 가지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시는데요. 하나는 모든 것을 의심하고 추궁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대신 차분하고 이성적인 대화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죠. 이때 대화는 비난이나 책망이 아닌 서로를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예방의 중요성입니다. 관계의 위기는 대부분 일상의 작은 소홀함에서 시작됩니다. 서로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줄어들고 대화가 줄어들며 함께하는 시간이 감소하는 것이죠.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일상적인 대화입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서로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시간을 가지세요. 또한 주기적으로 함께하는 활동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같이 운동을 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취미 생활을 공유하는 것이죠.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단단한 신뢰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계의 위기 신호들을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부부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85%는 적절한 예방과 조기 대처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실천 방안은 정기적인 데이트입니다.
결혼 생활이 길어질수록 서로를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요. 적어도 2주에 한 번은 특별한 시간을 가지세요. 꼭 비싼 레스토랑이나 멋진 장소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동네 공원을 산책하거나 함께 장을 보러 가는 것도 좋은 데이트가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실천 방안은 감사 표현하기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에 단 한 번의 진심 어린 감사 표현이 부부 관계 만족도를 30% 이상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고마워. 당신이 있어 든든해. 당신 덕분에 행복해 같은 작은 말 한마디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죠. 세 번째는 적극적 경청입니다. 배우자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눈을 마주치며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고 판단하지 않고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신뢰가 쌓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일관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열심히 실천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소홀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작더라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저녁 10분씩 TV를 끄고 서로의 하루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이런 작은 습관이 쌓여 단단한 신뢰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부 관계는 마치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아서 매일매일의 작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답니다. 이번에는 관계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단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 상담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관계 회복의 황금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인정입니다.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문제를 회피하거나 부정하려고 하시는데 이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우리 관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공감입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판단하지 않기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피곤해서 집안일을 못했다고 할 때 매번 그런 핑계만 대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정말 힘들었겠구나 라고 생각해 보는 거죠. 흥미로운 것은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공감 능력은 훈련을 통해 향상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루에 단 5분씩이라도 배우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세 번째 단계는 행동의 변화입니다. 말로만 하는 변화가 아닌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더 대화하자라고 막연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저녁 9시에 10분씩 대화하자라고 구체적으로 정하는 거죠. 이때 중요한 것은 너무 큰 목표를 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작지만 실천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이를 꾸준히 이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작은 승리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지금부터는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 관계 회복의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신상 정보는 변경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사례는 결혼 15년 차의 김 씨 부부입니다. 남편은 아내가 최근 급격히 변했다고 느꼈고 아내는 남편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죠. 특히 서로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면서 대화가 완전히 단절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부부의 문제 해결 과정은 매우 인상적이었는데요.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대화의 규칙 만들기였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말을 중간에 자르지 않기, 과거의 잘못을 들추지 않기, 감정적인 단어 사용하지 않기 등의 규칙을 정했죠. 특히 효과적이었던 것은 15분 룰이었습니다. 하루에 15분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말에 대해 조언이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그저 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점차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15분이 점점 자연스러워졌고 서로를 이해하는 폭도 넓어졌죠. 3개월 후, 이 부부는 다시 데이트를 시작했고 6개월 후에는 거의 모든 갈등이 해소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들이 사용한 감사 일기입니다. 매일 잠들기 전 상대방의 좋은 점 하나를 메모하는 것이었는데요. 이를 통해 서서히 긍정적인 시각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부부관계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황금 법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대 심리학과 김 교수는 관계 회복의 핵심은 상호 존중과 이해라고 강조하시는데요. 오늘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비난하지 않기입니다. 문제 상황에서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은 가장 쉽지만 가장 피해야 할 행동입니다. 대신 나는 이렇게 느꼈다는 식의 나전달법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둘째, 적절한 타이밍 잡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도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역효과가 날 수 있죠. 예를 들어 배우자가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었던 날, 민감한 주제를 꺼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대화의 골든타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보통 저녁 식사 후 하루의 피로가 어느 정도 해소되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시간이 가장 좋다고 하네요. 이때 중요한 것은 TV를 끄고 스마트폰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셋째, 구체적인 요구사항 전달하기입니다. 좀 더 노력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모호한 표현보다는 주말에 30분만이라도 같이 산책했으면 좋겠어처럼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전달했을 때의 문제 해결 성공률이 78%인 반면 모호한 표현을 사용했을 때는 23%에 그쳤다고 합니다. 이는 상대방이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부터는 관계 회복에 성공한 부부들의 공통된 특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서울의 한 부부 상담센터에서 100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작은 성공의 경험을 쌓아갔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큰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서로에게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부터 시작했죠. 이런 작은 성공 경험들이 쌓여 더 큰 변화의 동력이 되었다고 합니다. 둘째, 함께하는 취미 만들기입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새로운 취미를 함께 시작했다는 점인데요. 기존에 하던 것이 아닌 둘 다 처음 도전하는 활동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한 부부는 주말마다 동네 카페에서 스케치를 하기 시작했고 또 다른 부부는 텃밭 가꾸기를 시작했죠. 서로가 서툴러서 오히려 더 재미있고 더 많은 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셋째, 감정 일기 쓰기입니다. 매일 저녁 5분씩 서로의 감정을 기록하는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 대한 불만이 아닌 자신의 감정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당신이 내 말을 무시해서 화가 났다가 아니라 오늘 나는 내 의견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꼈다는 식으로 작성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이는 결국 더 건강한 대화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오늘은 부부관계의 위기 신호와 회복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관계의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첫째, 관계의 위기는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신호들이 쌓여서 온다는 것. 둘째,
이러한 신호들을 미리 발견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셋째, 회복을 위해서는 양쪽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특별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타이밍이나 조건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저녁 배우자에게 고마워라는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상담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관계 회복의 가장 큰 적은 미루는 습관이라고요. 다음에, 나중에, 좋은 때가 오면이라는 생각은 결국 영원한 미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관계가 어떤 상태에 있든 변화는 항상 가능합니다. 수많은 부부들이 더 깊은 위기를 겪고도 결국 더 단단한 관계로 회복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부부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구체적인 대화법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관계에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후의 미덕이었습니다.